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파이낸셜 뉴스 김아름 기자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의료용 면봉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3D 프린팅 기술로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3D 프린터는 누구나 쉽게 도면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물품을 만들 수 있어 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전문 기업인 폼랩과 L코퍼레이션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폼랩에 대한 소개 및 올 1월에 출시되는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3D 프린팅 기술인 폼2를 도입해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촉의 사공지우 센터장님,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 폼3를 이용해서 캐리커처를 만들고 계신 도깨비 공장 강영은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 동안 진행되고 발표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이 역시 채팅창을 통해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면 진행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욱 폼랩 코리아 지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폼랩 코리아가 한국에 진출한 지 1년이 지났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폼랩 코리아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 김아름 기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그 폼랩 소개, 회사 소개에 앞서서 잠깐 의료용 면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사실은 코로나19였었죠.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일반인들한테는 사실은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마스크가 되게 힘들었었고요. 사실은 의료계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힘든 부분이 의료용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제작 수급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 그 의료용 대학 메디컬 센터와 대학교 교수님들과 같이 공동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의료용 그 면봉 자체를 폼랩의 바이오맷 엠버라는 제품과 폼3B라는 제품으로 사실은 만들어서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었었고요. 사실은 기존의 이제 폼랩에서 강점이기도 하는데 기존의 FDM이나 기존 프린터로 제작할 수 없었던 그런 섬세한 돌기, 섬세한 부분까지도 폼랩의 기술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찬사를 좀 받고 있었던 제품이었었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에서도 이쪽을 제작하는 프리시전 ADM이라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주가적으로나 그 국가 내에서도 많은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떤 제조 혁신의 어떤 회사로서 이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샘플, 의료용 면봉 샘플이고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돌기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폼랩의 이제 디지털 팩토리 솔루션,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제조, 공장 자체가 3D 프린터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디지털 제조에서 미국 그 보스턴 본사하고 가장 처음 프로젝트를 했던 게 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뉴발란스. 이게 현재 지금 2차 프로젝트까지 진행이 됐었고 1차 프로젝트는 요 앞에 부분, 그 다음에 2차 프로젝트 뒤에 부분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사람들의 체중이라든지 사람들의 쓰임새에 따라서 그 차별화된 개인화된 운동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지금 그 2차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또 질레트사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질레트사에서 그 면도 날 외에 기존의 이런 그 스틱에 대한 부분들은 색상이나 재질이나 개인화된,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소품종 다량 생산이 아니고 그 사람만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제조 시대로 열어가는데 사실 폼랩이 그 선도적인 역할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릴 텐데요. 저희 폼랩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MIT 공대 미디어랩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용 프린터가 3, 4억 이상 하는 산업용 프린터를 사람들이 좋은 퀄리티로 그 좋은 가격으로 누구나가 쉽게 좀 쓸 수 있을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게 폼랩이었었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IT의 메인프레임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책상 위에 노트북을 컴퓨터를 하나 놓고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 안 돼가지고 30년도 안 돼가지고 이미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듯이 이런 산업용 인더스트리얼 3D 프린팅 자체에 어떤 혁신을 좀 만들어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한 게 저희 폼랩이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2년도에 9월 16일 날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역사적인 날이었었는데 처음으로 그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만들어진 날이 2012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그 CEO, 저희 그 전체 글로벌 세일즈 헤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이는데요. 좀 젊고 역동적인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폼 1,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폼 1 플러스를 시장에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 당시에는 조금 전문가용이라든지 산업용 장비라기보다는 조금 교육, 취미,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쪽에 조금 포커스를 했었던 제품이었었고요. 사실은 폼랩이 세계적으로 SLA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를 붙인 시기가 2015년도였었는데요. 폼2가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교육, 취미, 시제품 제작이 아닌 전문가용, 그 다음에 산업용,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엔드 프로덕트까지 만들 수 있는 시기가 2015년도고, 저희 폼랩이 올해 2019년에 들었으면서 한 번 더 도약을 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게 저희 쪽 그 바이오라든지 메디칼 쪽에서 특화된 폼3B, B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오 컴패터블의 약자라 가지고 의료용, 그 다음에 폼3L, 라지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올해 2019년도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3D 프린팅계에서 조금 혁신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 게 저희 그 폼2 런치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 선 주문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고요. 중간에 지금 약간 이렇게 퉁퉁하신 분이 그 마이크 들고 서 계시는 분이 저희 그 CTO, 저희 폼랩의 그 R&D CTO의 헤드를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폼랩 소개를 하면 현재는 빠르게 직원들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인플로이로 폼랩에 조인을 하게 됐고요. 현재 60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은 아시아 쪽에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 쪽에 오피스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지금 공장은 크게 3개. 그다음에 그 70여 국에서 200여 회사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강점으로 할 수 있는 게 전체 600명 직원 중에서 150명 이상이 그 3D 프린팅 솔루션의 전문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재료, 화학 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박사 과정을 마치고 계속 R&D 개발에 그 인력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한번 다른 회사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높은 수출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기존에 그 3D 프린팅의 시조라고 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물론 사이즈나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한 8년 만에 7만 대 이상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어떤 유니콘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품 라인업은 이제 저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 우리 L코퍼레이션의 저희 협력사인 프레싱 파트너 L코퍼레이션의 임준환 대표께서 조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들이 비즈니스 볼륨 자체가 크게 3D 프린터가 한 55%, 그 다음에 관련 액세서리 제품이 있지만 그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레진 자체가 지속적으로 3, 40개 이상씩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 디지털 제조의 가장 혁신적인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프리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매니징을 하고 있는 어떤 대시보드 형태가 되게 손쉽게 작용을 할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이 크게 저희 폼랩의 라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발표의 마지막 장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폼3L을 출시를 해가지고 산업용 장비 포지셔닝이 인지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SLS 제품인 퓨즈 자체가 다시 시장에 한번 나옴으로써 다시 한번 혁신, 3D 프린팅 업계의 혁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욱 지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산업군에서 폼랩 제품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폼랩의 플래티넘 파트너사인 L코퍼레이션 임준환 대표님께서 회사와 폼랩의 신제품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코퍼레이션 대표 임준환입니다. L코퍼레이션은 2013년 미래기업 3D 프린터 전담팀을 시작하여 폼랩, 얼티메이커 등 세계 유수의 장비를 국내에 수입 유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L코퍼레이션을 설립, 독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통으로 시작한 L코퍼레이션은 3D 프린터 대중화라는 모토 아래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현재는 5개국, 12개 브랜드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3D 프린터 발굴 및 해외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코퍼레이션은 유통뿐만 아니라 3D 프린터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군을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장비 및 소재 유통을 기반으로 하여 장비를 활용한 출력 서비스, 교육, 장비 및 소재 수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플랫폼 서비스를 오픈하여 3D 프린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프린터를 활용한 제품군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목적에 맞는 프린터를 사용하고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코퍼레이션이 유통하고 있는 장비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하는 장비는 크게 데스크탑과 산업용으로 나뉘어지고 있으며 데스크탑에는 폼랩, 마크포지드, 유고, 얼티메이커 등 3개 유수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은 액상 소재를 사용하는 폼랩, 파우더 소재를 사용하는 신사텍, 메탈 소재를 사용하는 마크포지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를 유통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목적에 맞는 프린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L코퍼레이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폼랩이 새롭게 론칭한 폼3L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폼랩의 폼3를 보셨거나 사용 중이시라면 우측에 있는 장비는 익숙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화면 우측에 보이는 장비가 L코퍼레이션에 유통 중인 폼3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장비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폼3L입니다. 현재는 폼3L 버전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폼3BL 또한 출시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폼3L의 특화된 강점은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빌드 볼륨, LFS 3D 프린팅, 강력하고 안정적인 출력 프로세스, 높은 편의성의 소프트웨어, 소재 다양성이 5가지의 폼3의 가진 강점이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3D 프린팅 소재가 담기는 탱크입니다. 좌측이 기존에 유통되는 폼3의 탱크이며 우측이 새롭게 출시된 폼3L의 탱크입니다. 육안상으로도 크기가 많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가운데 상단에 보이는 이미지는 실제 출력물이 나오게 되는 빌드 플랫폼입니다. 비교 사진과 같이 폼3L은 폼3 대비 5배 커진 빌드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여러 파트로 분해하여 해야 했던 부분들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5번에서 6번 걸쳐 출력했어야 하는 파일들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게 되면서 출력 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폼3L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LF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FS는 폼랩이 개발한 새로운 SLA의 개념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LPU라 불리는 레이저 모듈이 움직이면서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탱크가 아래로 살짝 처져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이 LFS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탱크는
바닥이 딱딱하여 출력물과 바닥물 사이에 강한 응력이 형성되어 움직일 때 미세한 손상을 줬습니다. 이는 표면 조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출력물의 미세한 퀄리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LFS 기술이 적용되면서 그 응력을 최소화하여 그에 따른 손상을 줄일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는 투명한 소재를 출력 시에 기존 폼2보다 더 투명하게 나오고 세밀한 디테일한 표현이 더 잘 나오게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기존의 대형 장비들은 적층 레이어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폼3L은 100미크론부터 25미크론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출력물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뜻은 주얼리나 치약 모형처럼 고정밀이 요구되는 제품을 출력할 때 적용할 수 있어 보다 생산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제어가 가능한 대시보드 기능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장비의 유효 시간을 최소화하여 생산량을 극대화시켜주며 팀 또는 회사 내에서 스케줄 관리 및 소재 관리까지 도와 보다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다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줍니다. 또한 원격 제어가 가능한 대시보드 기능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장비의 유효 시간을 최소화하여 생산량을 극대화시켜주며 팀 또는 회사 내에서 스케줄 관리 및 소재 관리까지 도와 보다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력 효율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 폼랩에서는 팩토리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대의 프린터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한 대의 프린터에서 연결된 모든 프린터들을 관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양산이 필요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팩토리 솔루션을 통하여 앞서 지상님이 말씀하셨던 코로나 검체 키트 양산, 질레트 면도기 때 뉴발란스 신발 제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하면 폼3L의 선택이 꺼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폼랩에서 제공하는 프리폼을 사용하시면 그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1시간 정도의 교육만으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프리폼 설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가지 파일들을 간단한 이동만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면서 만약에 처음이어서 잘 모르신다면 원클릭 프린팅 기능을 활용해 폼랩이 보유한 수많은 데이터 기반에 따른 추천 세팅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소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3D 프린터를 사용하거나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기본 소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폼3L은 탈착이 가능한 레진 탱크와 2리터, 카트리지 2개만 있다고 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폼랩사의 전문 연구진들이 개발한 15가지 이상의 소재를 사용하여 목적에 맞는 출력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레진의 종류들이 현재 적용한 가능한 레진들의 종류들입니다. 엔지니어링, 덴탈 및 메디컬, 주얼리 등 산업 전반에 요구되는 레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덴탈 레진의 경우 KFDA 승인의 대기 중에 있으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레진들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앞서 지상이 말씀하셨던 코로나용 면봉을 제작한 USFS, 노스웰 외에도 나이키, 푸드, 티파니 등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폼랩은 지속적인 레진 개발을 통해 목적에 맞는 레진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레진이 가장 최근에 출시된 새로운 레진들입니다. 폼3L과 함께 출시된 드래프트 레진은 기존 레진보다 4배 이상 빠른 출력 속도를 바탕으로 보다 빠르게 시제품 및 양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드래프트 레진은 200미크론 기본 세팅으로 빠르게 출력이 가능하고 보다 정교한 완성도를 위해 100미크론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2-3일 정도 걸렸던 출력 과정을 하루 만에 줄일 수 있으면서 보다 빠르게 생산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레진은 리지드 10K로 유리 섬유가 포함된 레진입니다. 이는 엔지니어링
용으로 만들어졌으며 수축 없이 출력이 가능하여 높은 산업군의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파트의 생성에 적합합니다. 리지드 레진은 하얀색의 매트한 느낌으로 출력되며 열과 화학적 내성이 뛰어납니다. 여기까지 폼랩의 새로운 장비와 폼3L의 새로운 레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준환 대표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폼랩의 뛰어난 기술력을 단 1시간의 교육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입 장벽도 생각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촉의 사공지훈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촉의 사공지훈 센터장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촉은 현재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지원 사업에서 주관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세종 캠퍼스타운의 메이커스빌이라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메이커스빌은 웹툰과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랩으로 기존의 일반 메이커스페이스와는 차별화된 메이커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메이커스페이스는 용인디지털 산업진흥원의 ICT 디바이스 랩이 있고요. 이곳에서는 VR존, 스마트팜, 스마트홈, 그리고 군집 비행을 할 수 있는 드론장, 이렇게 다양한 체험장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재미난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부터 기획을 했던 업사이클링 메이커톤을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매년마다 다양한 교육이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디바이스 랩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구의 CFE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3D 프린터 그리고 레이저 커팅기 외에 대형 CNC 조각기 그리고 재봉틀과 같은 다양한 메이커 장비들이 있어서 시제품 제작이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양한 아이템들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이커스빌에서는 문화 창작 컨텐츠 제작자들과 그리고 메이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창업 촉진하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피규어나 굿즈 제작 서비스의 1차적인 수익 모델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교육이랑 그리고 제작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디지털 컨텐츠의 제2차 수익 모델 그리고 사업화를 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제2차 창작물들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연계를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교육을 받으신 메이커와 그리고 작가분들의 창작물 또한 그러한 판매 채널을 통해서 좀 더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이커스빌의 내부 사진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장비랑 다른 사인물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랑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좀 더 풍부하게 장비랑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폼 시리즈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비 구입을 예정할 계획입니다. 저희 메이커스빌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2층에는 AR과 VR 스튜디오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포함해서 다양한 메이킹과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이커스빌은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 대공원을 또 옆에 끼고 있어서 추후에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용인랩에서 폼2를 사용해서 제작 지원한 사례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메이커스빌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용인랩에서 제가 디자인부터 3D 모델링 그리고 출력까지 지원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뭐 마스크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은 위생형 다기능 마스크 프레임이고요. 네, 지금 현재 뭐 디자인이랑 실용 신안 특허까지 완료된 상태의 제품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3D 프린터라고 하면은 피규어나 그리고 뭐 주얼리 쪽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보통은 이제 ICT나 IoT를 접목시켜서 요즘에 캐릭터 굿즈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몰드를 제작을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 몰드 제작을 이제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시제품 제작 의뢰를 많이 폼2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의공학 연구실에서 의뢰를 주신 진단 검사 디스크고요.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회전을 하는 장비인데 실제 출력을 해서 실제 장비에 장착을 해서 테스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 그냥 그대로 출력물을 사용해도 될 만큼 상당히 출력물에 만족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출력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폼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폼 3L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료에 대한 부분이 라인업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제작에 필요한, 제작에 맞는 재료를 선정해서 출력을 하시는 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메이커스빌을 또 얘기 잠깐 해드리자면 메이커스빌에서는 웹툰이랑 그리고 애니메이션 특화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쪽으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스톱모션 기법 애니메이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뭐 영화 쪽이나 이렇게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캐릭터 그리고 배경 그리고 소품 등을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있고요. 스톱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의 디테일한 표정이랑 그리고 각각의 포즈에 따라서 출력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폼 3L이나 이렇게 장비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추가적으로 이제 속도 면에서 출력되는 시간이랑 이런 거에서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테일함은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폼 시리즈가 좀 더 빛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기도 한데 웹툰은 스케치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 모델링 데이터를 작가들이 구입을 하고 그걸 렌더링 걸어서 자신들이 작화를 한 부분을 이제 합성을 해서 완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3D 모델 프린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효율성 측면에서는 뭐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그만큼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3D 프린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뭐 더 이상은 더 활용할 범위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아이디어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되게 확장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금지웅센터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마스크 프레임은 저도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구매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3D 프린터로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은 캐리커처 아트샵인 도깨비 공장의 강영훈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 사례에 이렇게 도깨비 공장이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도깨비는 실존하지 않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죠. 또 그 개성과 매력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인간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도깨비의 그런 변화무쌍한 점에 착안하여 도깨비 공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요술 같은 도깨비 공장. 도깨비 공장은 국내외 캐리커처 작가님들이 함께하고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디지털 캐리커처 전문 회사를 목표로 올해 6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캐리커처 라이브부터 온라인에서 캐리커처 굿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깨비 공장에서 3D 캐리커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공장장 강영은입니다. 수작업에 익숙한 작가님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캐리커처도 교육하고 있고 또한 캐리커처 외주 작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우선 3D 캐리커처를 접하게 된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국 캐리커처 작가협회 포스카에서 열리는 정기 세미나에서 디지털 캐리커처 전문 작가 민정진 작가님의 세미나를 듣고 3D 캐리커처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아이패드, 삼성 갤럭시 탭 등을 이용한 2D 디지털 캐리커처는 꽤 일반화되었는데 이제 그 머지않아 3D 캐리커처가 이제 실시간으로 가능하리라는 간단한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부터 이제 야외에서 3D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연구하였고 그 후부터 야외에서도 3D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아이패드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3D 모델링 연습을 하였고 올해 7월 처음으로 3D 프린터 폼3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모델은 노마드와 포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두 제품 역시 3D 프린터 모델링을 하기에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태블릿 PC에 적합화되어서 직관적이고 아주 가벼운 프로그램입니다. 또 가격대가 2만원 내외로 저렴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3D 모델링을 100%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한 사진들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3D 모델링을 태블릿 PC로 100% 진행을 하였고 프리폼 프로그램으로 자동 서포터를 생성해서 폼3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개발 중인 시제품 사진들인데요. 이제 캐리커처와 관광지 미니어처 디오라마를 결합한 관광상품 시제품을 개발 중이고 또 고객님이 오시면은 라이브 3D 캐리커처를 바로 현장에서 모델링하고 고객님이 직접 채색할 수 있는 캐리커처 DIY 키트 제품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캐리커처 하면 길거리 화가들이 연필이나 파스텔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모습들을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이 진화하면서 예술도 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인물 조각상이 아닌 3D 캐리커처, 작가의 주관이 철저하게 개입된 특징 포착 3D 캐리커처는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캐리커처 작가들 또한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D 프린터의 도입으로 앞으로 디지털 캐리커처가 나아갈 방향이 매우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도깨비 공장이 폼3를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인물의 특징을 살려내야 하는 캐리커처는 보다 부드러운 표면을 구현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했습니다. 인물의 이미지를 과장하거나 심플하게 표현하는 3D 캐리커처이기에
뭔가 찰흙으로 빚어낸 듯한 매끄러운 표면 구현이 가능한 SLA 프린터를 찾았고, 그 중에서도 단연 표면 퀄리티가 높기로 유명한 폼3를 저희들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날로그에 좀 익숙한 캐리커처 작가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필요했는데, 폼3는 또 사용법이 간단하여서 편리했습니다. 3D 모델링 전문가가 아닌 뼛속까지 아날로그 작가들로 구성된 우리 도깨비 공장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쉽고 편리하게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아티스트들의 투박하지만 매력있는 3D 캐리커처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영은 대표님의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기존의 평면이었던 캐리커처를 3D 프린터랑 아이패드만 가지고 이렇게 실물로 만들 수 있다니까 정말 신기했는데요. 오늘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욱 지사장님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폼랩 제품들은 한국에서 어떤 산업군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SLA 방식 3D 프린터는 FDM 방식의 프린터보다 가격이 높은데 개인도 많이 사용하는지 궁금하다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는 사실은 연구소, 그 다음에 조금 공공기관, 그 다음에 학교 교육 쪽에서 사실은 시장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력으로 보면 11위, 12위 정도 하고, 사실 글로벌 제조 측면에서 보면 탑5에 들어가는 회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3D 프린팅 조체가 시장에서 활성화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년, 2년 전서부터 국가 자격증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입장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제조 쪽에서 많은 새로운 디지털 제조 형태로 많이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폼랩 그러면 아직까지도 보통 덴탈 쪽, 치기공, 치과 이런 쪽에서 사실은 가장 저희의 매출의 한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치과 쪽이 많이 좀 대중화가 되어 있는 분위기예요? 예, 상당히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고, 참고로 제 친구가 치과 의사를 대들어한 친구에서 이 교정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아니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그 친구는 이미 저보다 폼랩을 훨씬 더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기존의 치과 의사분들이나 덴탈 랩 쪽 하신 분들은 또 외국에서 덴탈 랩 쪽은 거의 다가 3D 프린트로 이미 변환이 돼 있는 이미 그런 시장이고요. 네. 아마 저희 한국이 저희가 이제 시각청 등록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할 때도 어떤 의료의 선진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시각청의 등록 자체가 까다로워서 저희가 지금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재료에 대한 등록이 마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이 재료에 대한 등록이 맞춰지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도 메디칼 쪽이나 치과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SLA 방식과 FDM 방식 가격과 개인도 많이 사용하나요? 예,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거죠. FDM 방식이 이제 분진 형태가 나오는 방식이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초보자용이라든지 어떤 시제품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SLA 방식은 액체 레진을 레이저로 하면서 어떤 정교함, 아까 그 코비드 의료용 면봉에서도 돌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정교함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용, 진짜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엔드 프로도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추세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지금 3D 프린터에 대한 세트가 갖춰진 개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 L코퍼레이션에도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가수들이 쓰고 있는 이니어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3,400만 원 한대요. 이노셋이 사이. 그거에 착안을 해서 걸그룹들한테 3,400만 원씩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니어를 만든 게 100만 원대로 만드신 그런 기업이 있을 정도로, 지금 개인이라고 하지만
전문 기업 형태로 공장 3D 프린팅 자체가 공장의 형태로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폼랩의 가장 큰 장점은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서 폼랩이 타겟팅하고 있는 주 산업군은 어딘가요?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시각형 등록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서부터는 덴탈 쪽이나 메디칼 쪽에 지금 전 세계에서 폼랩의 이름이 많이 높였듯이 아마 덴탈 메디칼 쪽에 내년도에는 아마 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마 팩토리 솔루션이라 그래서 지금 아까 뭐 면봉도 마찬가지지만 뉴발란스 이런 질레트 이런 제품처럼 기존의 연구소 쪽이나 이런 거버먼트 쪽이 아닌 조금 제조 엔지니어링 쪽에서 조금 폼3에 사이즈도 큰 제품이 나오고 퓨즈가 나오면서 그런 제조 쪽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코로나 진단 키트의 면봉 예. 이게 이거를 폼랩 제품으로 만든 면봉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3D 프린터 업계의 영향은 어떨까요? 좀 좋은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뭐 전부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공장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소규모 공장으로 그렇죠. 내가 개인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금 3D 프린팅과 그 레진 그다음에 요 세트를 갖추게 되면 나만의 공장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기존의 제조, 공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생각 자체나 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네.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향후 세대에 더 많은 차별화된 개인의 차별화된 그런 제품들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 네. 이런 제품들이 조금 더 다양성 있게 시장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3D 프린터 자체가 저는 바라보는 시선 이거는 툴인 거고요.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냐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손쉽게 그 제조 비즈니스 공장이 없어도 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런 대규모 생산하던 공장을 이 3D 프린터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4차 산업혁명, 네. 디지털 제조 혁신 네. 이런 쪽에 많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그 다음 달에 1월 달에 네. 폼3L 출시를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 3D 프린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아시아 쪽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뭐 크게 보면 중국 시장, 일본 시장,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시장, 그다음에 사우스 아시아,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렇게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저희가 이제 프리오더 받고 있고 폼3L을 출시하는데 의외로 시장에서 폼3L에 대한 그 주문이나 관심들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호주, 뉴질랜드는 덴탈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 시장에 많이 특성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한국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제조의 탑5에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K컬처라든지 어떤 손재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기존의 한계로 데스크탑용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한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청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조금 해결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뭐 몇 억 정도를 두고 구매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뭐 한 2~3천만 원대 가격 대비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시장에 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다양화된 차별화된 제조 제품들이 아마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객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3D 프린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많은 3D 프린터들 중에서 폼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공지용 센터장님이 그거
그 폼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폼랩을 선택한 이유는 몇 가지 다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초창기에 사용을 했던 레진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1억을 호가하는 그러한 비싼 고가의 장비였고요. 그 재료 역시나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재료였어가지고 그 재료 비용, 유지 보수적인 측면이랑 그리고 한번 고장이나 에러가 났을 때 그렇게 보수를 AS 받는 그런 비용이랑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찰나에 폼 시리즈가 이제 나오면서 말 그대로 이제 가성비 갑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퀄리티는 뛰어나면서 그 단가는 훨씬 더 낮추어서 저희가 이제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속도적인 면에서도 FDM보다는 거의 2~3배 이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속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폼 시리즈를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폼2를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폼2를 사용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저희 메이커스 빌에서 폼3 라인 쪽으로 이제 추구입을 예정입니다. 그럼 폼3L도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폼3L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기존 거랑 2배 이상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폼2를 제가 사용을 했을 때 폼2가 가지는 그 베드의 한정적인 베드 빌드 볼륨 때문에 제가 제작 지원을 미처 못 해드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빌드 볼륨이 크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출력되는 방식의 차이가 이번에는 또 틀려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느끼고 싶어서 한번 꼭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발표 내용 중에 주얼리 산업에서도 폼랩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얼리 업계에서 3D 프린터 사용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임준환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국내 주얼리 쪽에서 프린터를 굉장히 많이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약 80% 정도가 프린터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이제 폼랩에서 출시되었던 이제 캐스터블 왁스를 베이스로 해서 보다 정밀하고 빠르게 캐스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마 점점 더 주얼리 쪽 시장의 폼랩의 진출이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폼3L은 산업용으로 특화된 3D 프린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폼3와 크기 말고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이 질문 역시 대표님 답변해 주시죠.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폼3와 폼3L은 크게 차이점이 크기 말고는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적용된 기술들을 보게 되면 지금 폼3보다 훨씬 커졌다고 해서 출력 스피드가 떨어진다거나 정밀도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문제점 없이 동일한 퀄리티, 그 다음에 보다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기존의 폼3에서 여러 차례 나눠서 했어야 됐던 부분들을 한 번에 출력을 할 수도 있게 되고, 소규모 생산 파트는 바로 적용이 가능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미국 내에서는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아니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덴탈 쪽에서 대량의 제품을 만들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주얼리 쪽에서 동일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경우에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폼3L 구매를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데 혹시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임준환 대표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폼3L은 국내 정식 론칭은 안 됐고 1월 달부터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는 이제 자체 데모 장비를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방문을 하시면 실제 장비를 보실 수도 있고, 테스트를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대신해서 출력물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들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임준환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